이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를 직업군인이 되는 학교를 갔어요.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진주 교육사령부 안에 있는데 항공과학고등학교라고 네. 이제 의식주가 다 지원이 됩니다. 예, 의식주가 다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기숙사 생활을 했고 이제 머리를 깎고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군사학이라는 또 학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생인데 반군인, 뭐 반민간인 이렇게 생활했던 거죠. 근데 이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졸업과 동시에 직업군인이 바로 되는 건데 20살부터 5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55세가 은퇴를 하면은 제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달에 300만 원 가까운 연금이 나오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뭔가 이제 인생의 진로가 정해져 있던 거죠. 공무원이라는 네. 안정적인 직장. 이제 20살부터 제가 직업군인 시작하면서 굉장히 인생 현타가 좀 많이 왔습니다. 왔던 이유는 저는 그때 당시에 서울공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15비였네요. 네, 15비. 아시네요, 15비. 제가 거기 출장 네. 자주 갔죠. 아, 그쵸. 15비에서 근무를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 만나잖아요. 서울에서. 네. 만나면은 술 한잔 하면은 친구들은 머리 기르고 그때 당시에 뭐 샤기컷 같은 거 유행했으니까 머리 기르고 예쁜 여자친구랑 시시하고 그런데 저는 네. 완전 스포츠 머리에 막 맨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혼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생활들 때문에 저는 좀 되게 많은 자격지심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자격지심을 느끼고 그렇게 한 6년을 그렇게 허송세월 좀 많이 보냈어요. 네. 그때 당시 제가 했던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은 계속 돌이킬 수 없는 뭔가 후회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가정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집만 잘 살았더라면 내가 좋은 대학만 갔더라면 내가 그것만 안 했더라면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제 인생을 계속해서 좀 파멸의 길로 저는 그런 의미 없는 생각들을 통해서 파멸의 길로 계속 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가 책을 하나를 추천해 줘가지고 네. 그 책 제목이 이제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었는데 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책을 좀 보면서 와 2시간도 안 되는 뭐 4시간도 안 되는 시간으로 그냥 이제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뭔가 내 인생에 이제 26, 25, 20몇 년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면 요건 정말 남는 장사겠다 라고 하고 제가 26살 때부터 미친 듯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성공이라기보다는 제가 성장하고 뭔가 인생의 약간 변환점, 변곡점을 맞게 된 순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군 생활을 꽤 오래 하셨네요. 10년 동안 하셨네요. 10년을 군 생활을 했어요. 네, 진짜. 21살 때부터 30살까지 했으니까 10년을 했죠, 저는. 네. 그렇게 군 생활을 좀 오래 했었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군에 계속 계셨다가 네. 사회로 나온 시간은 그렇게 물론 이제 군도 사회지만 네, 맞습니다. 이제 민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사회에 나오는 네. 거는 3년밖에 안 되신 거죠. 네, 3년, 네. 네, 3년밖에 안 됐죠. 네,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네네. 나온 지는. 그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26살 때 읽으시고 네. 그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제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네. 미친 듯이 책을 읽으셨다고. 네. 그때 책에 대한 매력을 확실히 느끼신 것 같네요. 그때 진짜 책에 대한 매력을 완전 느꼈죠. 왜냐면 그 전에는 제가 인생에서 독서란 제 인생에 없었거든요. 네. 글 쓰는 거 없었습니다. 그냥 왜 이런 걸 굳이 시간 들여서 내가 읽어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흔히 하는 사람들의 뭔가 고정관념 있잖아요.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네. 자기계발서는 다 똑같다. 아, 읽으나 마나 똑같다. 네.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읽을 때마다 전혀 다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가 오고 그걸 삶에 적용하면은 진짜 삶이 놀랍도록 달라지거든요. 대표님도 마찬가지실 거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좀 고정관념으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와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진짜 깨지는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책을 읽고 삶에 적용해야겠다 하면서 글도 쓰게 되고 네. 독서 모임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좀 실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실행하는 사람. 이게 책을 읽는 거랑 또 글을 쓰는 거랑 또 완전 다르잖아요. 아 너무 다르죠. 그죠? 네. 보통 이제 책을 읽는다, 책을 많이 읽어라, 도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네. 책을 읽긴 해요, 보통 네. 사람들은. 네. 근데 글까지 써지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글까지 넘어간 거는 어떤 계기로 넘어가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것도 약간 뭐 글까지 넘어간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글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글을 쓴 게 아니고요. 책을 내야겠다라고 하고 글을 좀 쓰기 시작했어요. 남들하고 약간 좀 뭔가 생각하는 게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나도 뭔가 저런 MJ 드마코처럼 부의 추월 차선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죠. 근데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는데 군대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왜냐? 공무원이니까 투잡이 안 돼요. 그쵸. 사업자를 낼 수도 없고. 네. 두 번째 그렇다고 내가 뭔가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대학원 가야 되나? 학벌로 뭔가 사람들한테 약간 그 에토스를 줘야 되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거는 너무 오래 걸려요. 저는 시간 오래 걸리는 건 싫어하거든요. 네.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주변 뒤에서 뭐 알바를 해야 되냐? 뭐 퇴근해서 알바를 해야 되나? 뭐 근데 이것도 돈을 크게 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마침 책이 있는 거예요. 한번 책을 써봐야겠다. 라고 하고 제가 이제 책 쓰기 뭔가 이제 그 수업을 한번 듣게 되고 네. 그때부터 좀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어쨌든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글을 쓰게 됐죠. 그때 당시에 뭐 블로그라던가 이제 인스타그램 제가 지금은 인스타가 좀 팔로워가 많아졌지만 네네. 그때 당시엔 거의 없었거든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을 토대로 독후감을 좀 뭔가 인스타나 블로그에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제가 글을 쓰게 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26. 네. 뭔가 글을 쓰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나는 책을 출판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출간을 할 거니까 네. 그거를 위해서 당연히 글을 쓰는 거다. 네. 어떻게 보면 목적 자체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난 다음에 글이라는 걸 쓰기 시작하셨던 거네요. 맞아요.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나서 이제 글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글 하나에 좀 허투루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글 하나에 허투루 쓸 수가 없었고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한 거거든요. 네. 글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인데 뭔가 이제 싸이월드의 감성글이나 이제 그 다이어리 같은 거 아시죠? 네. 술 먹고 쓰는 거 그럼요. 그런 거 써봤죠. 너무 힘들다. 너를 뭐 잊기 싫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써봤는데 그거 왜? 이거를 진짜 뭔가 책을 읽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대입해서 이제 나만의 글을 쓴다라는 건 그때 당시에 좀 처음 했는데 너무 힘들었죠. 3줄 쓰는데 3시간 걸리고 그랬어요. 네. 진짜 이거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글쓰기 클래스 할 때도 사람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작가니까 글을 원래 잘 쓰셨어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럼 그때 그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보여줘요. 네. 3줄의 글인데 정말 별로거든요. 어. 이거 쓰는데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어. 저 3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죠. 네. 저도 지금 글을 쓰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 글이 참 쓰기가 어려워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많이 익숙해지셨겠지만 네. 저도 이제 뭔가 하나의 글을 적어 내려가기 위해서는 네. 수많은 지식과 데이터가 쌓여야 네. 그게 이제 하나씩 실타래처럼 풀어 나오는 게 이제 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머릿속이 텅텅 비어 있는데 글을 어떻게 이제 뽑아내려고 어떻게든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네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글로 연관시키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아마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떻게 뭐를 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글을 써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그런 적 예전에는 되게 많았죠.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아웃풋을 하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인풋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가장 우선적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인풋을 채우는 게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를 쓸지 몰라요. 네. 근데 책을 보다 보면 그런 적 있잖아요. 네. 이거 내가 한번 다뤄보고 싶다. 네. 이거 글로 쓰고 싶다. 영상 하시니까 이거 영상으로 뭔가 다뤄보고 싶다. 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인풋이 없이 아웃풋을 계속해서 발산하려고 하면은 그 아웃풋은 고갈되기 마련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방대한 지식을 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풋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는 그 인풋이 좀 책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독서는 저한테 정말 고마운 존재죠. 네. 책을 지금까지 제가 한 2, 3천만 원치 샀는데 네. 예. 그게 저한테는 뭐 진짜 뭐 3억, 뭐 5억, 10억 이상의 가치를 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앞으로도 더 그게 복립처럼 늘어날 거고.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는 스스로한테 하는 투자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동기부여 영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나에 대한 투자. 네. 뭐 우리가 보통 집 산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부자들, 뭐 부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 어떤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집은 최대한 내게 짧게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집을 살 필요가 없다. 네.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병실을 사지는 않지 않냐. 아, 병실을 잠깐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데에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나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돈 나한테 투자를 해서 훨씬 더 큰 가치를 뽑아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제가 해야 하는 일 여기 몰입하고 집중력을 진짜 뺏기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뭔가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뭐 주식이 떡상을 하거나 뭐 부동산이 되게 잘 되면은 당연히 좋겠죠. 네. 근데 분명히 거기 뺏기는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뭔지 알고 여기에 지금 24시간 이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거에 에너지를 뺏기고 싶지가 않아요. 예. 결국 예를 들어서 내가 500을 벌고 300을 모아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 나한테 그걸 투자해서 내가 나중에는 5천, 1억을 벌 수 있는 월에 1억 이상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건 언제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만 좀 몰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커요. 저는 사실 이게 제대를 하고 나서 네. 좀 해외여행 인솔자 일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아, 사람들 좀 다양한 사람들 뭔가 이제 피부색, 눈 색깔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네네. 다양한 가치관들 좀 나눠보고 네. 그다음에 뭐 동유럽, 서유럽, 뭐 미국 뭐 각지를 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다양한 경험을 좀 쌓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2019년 뭐 말, 근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딱 그냥 그 시기랑 맞물려 가지고 동유럽 가이드로 해외여행 인솔자로 제가 이제 구두로 계약이 된 상태였는데 이제 그 여행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갈 수가 없는 상태니까. 네. 환경상.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플랜 B를 세우지 않고 제대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방황을 되게 많이 했죠. 이 일을 한 1년 정도 하고 여기서 뭔가 얻은 인사이트랑 경험을 토대로 이제 나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플랜 A만 갖고 제대를 했는데 플랜 B가 없으니까 플랜 A가 완전 어떻게 보면 이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완전 리셋이 돼버려가지고 그때 당시엔 방황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살아가지? 약간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출판사의 길로 오신 거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출판사의 계기로 온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나는 피터팬이 아니다. 이제 현실을 좀 깨닫고 뭔가 나도 어느 정도 현실에 적응하면서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나중에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 떠오름 제 사장님인 네. 손임찬 사장님, 손임찬 사장님께서 저를 한 3번 정도 계속 리크루팅 하셨어요. 같이 일하자. 민창 작가님 뭐 카피라이팅 되게 잘 쓰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같이 일하자. 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2021년 7월부터 떠오름 출판사에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죠. 형편이 좋지 않아서 네, 되게 힘드셨고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군사학과로 가셨고 네. 본인의 길을 걸으셨고 네, 근데 이후에는 잘 풀리셔가지고 네, 그래도 경제적 자유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 월 1,000만 원을 넘으셨다고. 네. 현재는 이제 그저께 2월 1일자로 수입한데 한 1,800, 1,900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뭐 거기서 근데 뭐 외주 하고 하면은 뭐 한 1,500 네. 그 정도 선이지 않을까. 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방황했던 시절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시절이 끝난 게 21년 7월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황의 이제 시절은 접고 네. 몰입할 곳을 찾았는데 네, 그게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네,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제 월 1,000만 원을 넘어서 네,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계시니까 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늘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 많고 저희 채널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네.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권 대표님께서 이 월 네. 1,000만 원을 달성할 때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능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근데 그렇게 고민을 누군가한테 넘겨봤자 그 사람은 뻔한 소리밖에 할 수 없거든요. 네. 뭐 잘하는 걸 찾아보세요.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버는 돈의 최소 20%는 자기 개발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강의를 듣는다거나 책을 산다거나 최소 20% 이상은 투자를. 저도 지금 월 거의 300만 원 이상을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책을 산다거나 강의를 듣는다거나.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강의가 이제 뭐 박근호 작가님이라고 에세이스트인데 너무나도 글을 잘 쓰세요. 에세이스트적으로. 그럼 그분의 제가 강의를 직접 오프라인으로 들었죠. 뭐 가격이 저렴하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많은 가치를 얻었고 제가 지금 하는 인사이터라는 마케팅 스터디 그룹이 또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도태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에 자기 개발에 투자해보고 저는 확신하는 게 약간 이거다 싶은 게 있어요. 한 달 정도 하다 보면은 이거 나 여기서 약간 두각을 드러내는데 그럼 그거를 좀 더 약간 딥하게 파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에 쓰는 돈을 좀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돈을 써야 되는 이유가 돈을 안 쓰면은 절대 공짜를 좀 경계해야 되는 게 내가 돈을 내고 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네. 예를 들어서 뭔가 이 사람의 강의가 200만 원짜리야. 근데 나한테 공짜로 해준대. 7주 과정이래. 그럼 공짜잖아요. 그러면 7주 하면서 그 가치를 못 찾아요. 내가. 네. 물론 찾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200만 원을 내가 내요. 결제를 해요. 덜덜 떨면서 결제를 해요. 그러면은 하루 안 가면 30만 원 하루 안 가면 30만 원이 깎이는 거죠. 날라가니까. 그러면은 진짜 열심히 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투자한 돈만큼 내 마음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에 드는 돈을 절대 아끼지 말라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여기서 두각을 나타낸다.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이걸 좀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면 돼요. 시간을 투자하라. 예,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약간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돈은 절대 아끼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뭔가 저도 책을 내다 보면은 막 그런 애들 있어요. 막 야, 그냥 책 그냥 야 하나 줘라. 뭐 야 그냥 한 권 줘라. 예. 근데 예전에 그런 한 권 사람 줘라? 예. 그러니까 책 글을 나왔으니까 책 나왔으니까 그냥 줘. 하나 줘. 책 하나 그냥 줘.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전에 되게 화가 났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네. 약간 좀 연민이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냐면 그 상대방의 가치를 그냥 폄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신의 이미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들이 또 술값으로 10만 원 쓰는 거 별로 안 아까워해요. 술값에 10만 원 쓰는 거 안 아까워하면서 뭐 강의 하나 듣는 거 되게 좋은 강의 하나 듣는 거 10만 원 쓰는 거 아까워하고 책 사는 거 2만 원도 안 되는 돈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뭐 발전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발전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는 일단은 자기 개발에 쓰는 돈은 정말 아끼지 마라. 나한테 하는 투자가 가장 최선의 재테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벌이의 20%라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하셔서 네, 뭐 그거는 벌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맞아요. 네. 20%라고 하면 네. 뭐 누군가에게는 뭐 클 수도 있고 네. 누군가한테는 그래도 충분한 가격일 수도 있고 네, 이거를 고정적으로 적금 붙듯이 네, 내 재테크, 나의 인생에 대한 재테크를 그렇죠. 이제 적금 붙듯이 20%를 계속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또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을 쓰면서까지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일까요? 부정적인 사람들일까요? 삶을 바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삶을 바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바꿀 의지가 있는 바꿀 의지가 있고 긍정적이에요. 그렇네요.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높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 집단에 있으면은 나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고 동화돼서 발전하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집론이 그 말 했잖아요. 네. 내가 만나고 있는 5명의 평균이 나라고. 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예전에는 어떻게 월에 그냥 한 300, 400 벌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요즘은 어떤 생각하냐면 어떻게 한 월에 억 정도 벌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 주변에 뭔가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던 책이 구글의 조영민 상무가 쓴 언바운드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어떤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냐면은 구글은 회의할 때 10배 법칙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네. 우리는 보통 다음 달보다 한 1.5배, 2배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는데 구글은 10배 매출 올리려면 10배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주제로 네. 화두를 딱 던진대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생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1.5배, 2배면은 뭐 원래 그 기존에 하던 거를 뭐 발행량을 늘린다거나 네. 뭐 이런 식의 뭐 마케팅비를 좀 늘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나오는데 10배면은 갑자기 뭐 청와대에 뭐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 약간 그런 되게 뜬금없는 아이디어도 나온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저도 그 10배 법칙을 좀 적용하고 인생이 놀랍게 달라졌던 게 기본적으로 책을 출판하는데 보통 1년을 잡아요. 네. 1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10배 법칙을 적용하고 이렇게 생각했죠. 왜 한 달 만에 책이 안 나오지? 왜 한 달 만에 책을 낼 수는 없지? 한 달 만에 책을 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 책이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제 6번째 책이 네. 이게 지금 제가 집필에 들어가고 책이 나온 데까지 한 달 걸렸어요. 12월 17일부터 써가지고 제가 1월 이제 17일 날 책이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밖에 딱 한 안 달이네요. 걸렸어요. 네. 뭐 디자인, 뭐 편집, 글 쓰고, 네. 뭐 상세 페이지, 보도 자료 제가 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 10배 법칙을 적용하니까 인생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네.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면 남자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네, 군대에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튀어나온다.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그게 내가 똑똑하든 뭐 공부를 많이 못했든 네,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는 장소가 군대다 보니까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쟤는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살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한 군데, 대한민국 남자들의 모든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두니까 그런 네. 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네, 적어도 내가 돈을 쓰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이고 네, 발전하려고 했었던 사람들만 모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집단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가치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너무 정리를 진짜 잘 해주셔가지고 네. 이건 좀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리고 자기 개발에 쓰는 돈을 아끼지 말고 네. 다양한 것들을 해보면서 일단 시도를 해보면서 거기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좀 내가 더 깊게 파봐라 깊게. 라는 게 그리고 그렇게 파면서 그때의 기록을 SNS 채널에 남겨봐라 라고 좀 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 SNS 채널이 진짜로 본인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SNS 채널에 이제 힘을 좀 톡톡히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은 평범한 내가 평범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이 SNS 힘이 가장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블로그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인스타를 한다거나 페이스북을 한다거나 누군가는 다들 그러겠죠. 뭐 지금 인스타그램 레드오션이다. 노출도 안 된다. 뭐 블로그? 야 블로그 요즘 누가 하냐? 뭐 페이스북 안 한다. 뭐 유튜브 또한 레드오션이다. 패배자들의 그냥 뭐 변명일 뿐이에요. 사실 어떤 플랫폼이든 내가 100일만 빡세게 하잖아요. 그 플랫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나를 따르는 팬덤이 생겨요. 이게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뭔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이걸 잘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을 사람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것도 나잖아요. 그럼 그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고 나에 대한 팬덤이 생겼을 때 최근에 나온 드로우 앤드류라는 사람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게 자신의 과거를 좀 낱낱이 공개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팬덤과 같이 소통을 하니까 이게 이 사람 원래 잘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 잘났던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서 팬덤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SNS를 통해서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것도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